거미불로 화이불치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이 어려운 게 지금 오늘의 키워드야라는 거죠. 기사 보겠습니다. 김건희 1년 8개월 통일교 금품만 유죄였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만이 붙은 이유 총 3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하나만 인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 재판부의 선고 모습 같이 듣고 오시죠. 피고인이 시세 조정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조의 성립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명태균이 자신이 비용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고 정치 판세를 분석하면서 선거에 도움을 주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2022년 4월 7일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이 그 청탁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 다음날 전성배로부터 그 처남을 통해 목걸이를 전달받았으므로 이는 청탁에 대한 알선의 대가 및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네, 거듭 머리 숙여서 인사하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까지 저희가 지금 봤습니다. 사실 1년 8개월이란 이 어제 1심 선고 형량 박창환 교수님은 아마 예상을 못하셨을 것 같고 최수영 위원님 예상하셨습니까? 저도 못했습니다. 아, 사실은 뭐 그간에 이제 일단 검찰 구형이 그러니까 특검 구형이 15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도 이제 여러 가지 특검이 이제 저희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쭉 조목조목 그렇게 이제 입증하고 6개월 동안 수사를 했었으니까 그럼 충분히 입증했을 거라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재판부가 뭐 사실관계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를 반영할 거로 생각했는데 10분의 1로 감형할 줄은 저도 사실 몰랐고 근데 조목조목 뜯어보면은 재판부의 고뇌가 또 묻어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약간 불투명할 때는 불확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야 한다는 우리 근대 형사법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저도 총량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게 재판부로 과연 탓할 일인가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1년 8개월이면 글쎄 이렇게 나왔을까 15년 구형을 했는데 좀 우리도 예상 밖이었다라고 지금 보수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얘기 들어보면 조목조목 맞던데 라고 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선거에 대해서 오늘 한겨레는 일면에 뭐라고 썼을까요?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납득되시나요? 이고요. 조선일보의 제목이 김건희 징역 1년 8월 샤넬백 목걸이 유죄다라는 겁니다. 박창환 교수님. 사실 안 여쭤보려고 그랬었거든요. 당연히 예측 못하셨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한겨레가 또 물어봐요. 납득되십니까? 라고. 어제 국민들 중에 과연 그 선고를 네. 납득한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 국민의 상식이 무너지는 상식과 반하는 그런 판결들이 대목대목 있었다고 봐요. 일단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는데 무죄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 조작 세력을 어떻게 처벌을 할 겁니까? 두 번째로 소위 말해서 김영선 공천 대가라고 하는 게 온 국민들이 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대가성이 있는 여론조사임이 분명한데 거기에 대해서 또 무죄가 나온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해서 형량을 감해줬는데 증거인멸,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다 법정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무슨 반성이 있었습니까? 더군다나 첫 번째 명품백이나 두 번째 명품백 목걸이가 다 똑같은 목적으로 된 건데 어떻게 첫 번째 명품백은 무죄냐,
포괄일제가 왜 적용 안 된 거냐. 이 세 가지 점에서 국민들이 과연 법을 모르는 일반 상식으로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 그런 형량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내부적으로 간략하게만 얘기해도 요거 좀 이해가 안 돼요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이 얘기를 또 제가 잠시 뒤에 또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임주혜 변호사님, 일반적인 이 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구형이 15년인데 10분의 1밖에 안 나왔어. 그럼 둘 중에 하나거든요. 구형이 과했던 거냐, 선고가 덜 나온 거냐, 뭡니까? 둘 다 더해진 결과입니다. 더해졌다. 일단 법적으로 보자면요. 특검 네. 측의 구형이 과한 부분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란죄 형사재판을 자꾸 보다 보니까 네. 징역 23년도 나오고 사형도 구형되고 그쵸. 법정형의 상방이 열려있는 죄와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던 죄목은 법정형 자체가 일단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 자본시장법 위반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이었고요. 그러니까 일단 법정형의 시작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그쵸. 있죠.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 5년 이하, 정치자금법 위반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양형 기준을 고려해봐도 단순히 다 합산을 해도 징역 10년을 넘기가 애초에 쉽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5년이 구형되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도 아니 10분의 1 정도만 나온 거야? 라고 체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 부분은 한 가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세 가지 죄 중에 두 가지 죄가 아예 무죄가 나와 버리니까 알선수재만으로는 양형 기준상 한 1년 8개월 정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 그러니까 선고 형량 자체도 국민들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 것이 많고요. 애초에 검찰의 구형이 실질 구형의 원칙에 반하게 과도했다는 지적 역시 맞는 편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검찰 구형도 15년은 좀 너무 과했고 국민 법 감정을 생각했을 때 1년 8개월도 좀 작게 나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몇 년형이 나올지 가장 조마조마해하면서 선고를 들을 사람은 김건희 여사 당사자죠. 어제 김 여사 어떤 모습으로 선고를 들었는지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피고인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관련자 진술에 의하면 윤택 세 번째, 알선 수재 이전 공소 사실. 피고인은 전성대와 공모하고 운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모와 관련된 건의 천수란 공식 차례 2020년 7월 5일 해야방 등 수수 관련하여 그 수수 사실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이를 부정하는지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사실 어제 모든 언론에서 다 지금 생중계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안 본 분은 없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만 집중이 아니라 전체 이 재판정 자체를 비춰주기 때문에 김 여사는 어떤 모습인지가 잘 보이지 않으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지금 모아서 봤는데 최수영 위원님, 일단 김 여사는 본인도 약간 예상을 못했었던 거 아닌가. 옆에서 이 변호인이 얘기하면 좀 끄덕끄덕하고 얘기하는 거에 살짝 놀라서 보다가 다시 또 고개 푹 숙이고 근데 어쨌거나 마지막엔 또 꾸벅 인사를 2번이나 또 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약간 뭐 냉온탕을 오고 갔다고 보여줬죠. 그러니까 거미불로 화이불치. 그게 이제 사실 백제의 그게 건국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삼국유사 때 나오는 얘기지만 사실상 그게 백제의 어떤 통치 이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백성들에게 너무 그 화려하되 이제 그 누추하지 말고 뭐 너무 이제 또 누추하되 그러니까 검소하되 화려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건데 그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은 대통령 영부인이 어떻게 이렇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렇게 그렇게 고가로 치장하지 않아도 뭐 그렇게 충분한데 왜 그렇게 했냐는 질타에는 사실 굉장히 고개를 또 숙이고 이렇게 하지만 진짜 형사법의 무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변호인단도 제가 보니까 무죄라고 그러니까 재판부 선고가 쭉 이어가서 하니까 무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 인사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뭐 피고인들 이제는 김 여사가 저는 완전히 이제는 일반인의 피고인 같은 그런 느낌 받았어요. 자기 재판 하나하나에 몰두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준 걸 보면서 이제 정말 꽤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일반 피고인화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졌는데 어쨌든 이제 김건희 여사라 그 측 변호인단에서는 상당 부분 1심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적 정당성을 가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다툴 여지가 있겠으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다른 뭐 대장동 같은 거 항소 포기한 것처럼 이것도 특검이 항소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어제 변호인단이 할 정도로 얘기를 해서 어쨌든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이제는 좀 자신감을 완전히 좀 회복한 게 아닌가. 어제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런 네.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이 상황의 뭐 어떤 모습으로 봤을 때는 김 여사 측은 상당히 지금 이제 어깨 좀 힘이 들어갈 수 있을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김 여사 측도 지금 보면 이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임주혜 변호사님, 김 여사 측 입장에서 봤을 땐 이번 1심 결과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입니까? 100점짜리 결과라고 볼 수 100점. 있죠. 뭐 모든 일에 100점은 없으니까 네. 양형에 있어서 조금 더 다퉈보겠다는 입장이 있으니 조금 낮춰보더라도 90점 이상의 성적표 A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네. 일단 이 변호인단 측의 주장, 특히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요. 공모한 바가 없다.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다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이미 샤넬백 같은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유죄는 정해진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상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네.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이 결과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 그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요.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어제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표를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사실 3년 이하의 징역, 1년 8개월이 이뤄졌기 때문에 집행유예형도 가능할 정도의 와. 선고 결과였습니다. 네. 항소심에서 특검 측이 다시 한번 다른 반격의 카드는 준비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김건희 여사 측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집행유예로 갈 수도 있는 상황까지 토대가 지금 마련이 됐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김 여사 쪽 입장에선 100점 만점에 뭐 1, 2점 뺀다고 해도 거의 100점이다. 이 얘기인즉슨 뭐 이렇게 딱 연관할 수 없겠습니다만 특검 입장에선 빵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 이 관련해서 어제 나온 선고 결과 이 조목조목 표를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기소가 된 게 좀 3개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통일교 청탁, 그리고 공천개입, 다시 말해서 무상 여론조사 부분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사건.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그리고 공천 개입, 이 여론조사 3개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요 위에 2개를 가지고 특검은 11년 벌금 20억을 내렸죠. 그리고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는 징역 4년을 해서 합쳐서 징역 15년이 나왔었는데 구형이 그랬는데 1심 판단은 이 지금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을 알았을 수는 있는데 공모는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통일교의 금품 수수 관련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금품을 한두 개 받은 건 아니죠. 샤넬백도 있고 목걸이도 있어요. 샤넬백도 두 번 받았죠. 이 2022년 4월에 샤넬백은 의례적인 선물이므로 무죄. 2022년 7월에 준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는 청탁 목적을 알고도 받았으니까 유죄다.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를 지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영선 의원한테 공천주라고 한 것도 이거는 그냥 당내 절차로 따른 거다. 그로 무죄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제 선고 결과가 1년 8개월, 추징금 1,281만 5천 원. 요거는 이제 샤넬백 등의 요 가액인 거죠. 그라프 목걸이는 요거는 이 실체가 있으니까 요건 몰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목걸이는 몰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아까 박장환 교수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에요. 임주혜 변호사님. 4월 샤넬백이랑 7월 샤넬백이 별건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단 받은 시점의 차이는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받았던 4월 샤넬백은 당선 이후에 의례적으로 했었던 선물, 어떤 청탁의 대가로 보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도와주세요라는 언급이 없이 당선에 대한 어떤 축하 선물조였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부분도 좀 의아하다 여기실 수는 있겠지만 알선수재죄로 지금 기소가 됐던 상황입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일에 대해서 본인이 공무원이 아님에도 이것을 네. 가운데에서 연결해주겠다라는 제목인데 그럼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 그 무언가가 필요한데 네. 그 무언가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받은 그런 금품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통일교의 현황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한다거나 그 부분에 대한 부탁이 있었다는 부분이 입증이 됐지만 네. 적어도 첫 번째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그 연결고리,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무언가에 대한 청탁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제외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럼 요것만 짧게 추가로 좀 여쭤보면은 지금 알선수재죄로 하려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럼 무슨 죄를 적용하면은 이 사실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적용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단 뇌물죄가 김건희 씨가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 입증이 안 돼서 뇌물죄보다 평량이 낮은 알선수재로 간 거고요. 네. 청탁금지법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이때도 공직자의 배우자기 때문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찌 보자면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공백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부분을 처벌하고자 했다면 특검 측에서는 이 첫 번째 받은 샤넬백 역시도 어떻게 의례적인 선물로 볼 수 있겠느냐. 어떤 분명한 청탁이라는 매개고리를 간접적으로라도 입증을 해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근데 박정환 교수님 샤넬백이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하면 동네 빵집 롤케이크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의례적 선물이지라고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뭐 이해가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법원이 네. 정말로 뇌물의 새로운 기준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알려준 거 아니냐. 자, 대통령 영부인이 디올백 받았습니다. 파우치 받았어요.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그래서 처벌 안 받았습니다. 샤넬 가방 800만 원짜리 받았습니다. 의례적 선물이라고 처벌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지사 되고 국회의원 되고 이런 분들의 부인들에게 명품백 하나씩 안겨줘도 이 나라의 법은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온 국민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과연 이 법이 그동안 김영란법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부조리를 없애겠다라고 했던 그런 취지에 맞는 거냐. 법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어떤 처벌 기준이 없더라도 네. 법의 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온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 아까 또 우리가 이제 그냥 뇌물죄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포괄일죄예요. 자, 처음부터 네. 저 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 청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면은 누가 받습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친분을 쌓기 위해서 선물이에요 하고 저 마음의 표시입니다라고 주고 두세 번 만난 다음에 뇌물을 이런 청탁이 있는데요. 또는 다 되고 난 다음에 소위 이심전심으로 이 뇌물이라는 건 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 준 거는 의례적인 거고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암시를 했으니까 뭐 알선수재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법원이 한 번 명품백 한 번 준 거는 무죄라고 온 국민들에게 알린 꼴이 돼버렸으니 네. 과연 이런 판결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말씀처럼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준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임 변호사님.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그럼 사실 지금 현재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김 여사한테 로저 비비의 파우치라고 해야 되나 가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또 당선 이후에 준 게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재판부의 판단대로면 그것도 무죄인 겁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요. 네. 그러니까 청탁이 있었느냐, 어떤 대가성을 띄었는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김기현 의원의 선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여러 가지 김기현 의원이 담당하고 있던 그런 업무들이 있었고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영부인에게 어떤 구체적인 청탁이 오고 갈 수 있다. 적어도 직간접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선물을 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입증 여하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입증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더 정확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 전 부인이 제공한 선물은 또 다른 판단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입증의 문제다. 지금 이 건도 이 청탁이 있었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있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건데 4월부터 빌드업해서 7월에 청탁하면서 준 건데 이걸 어떻게 따로 보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최수영 의원님. 뭐 그런 지적도 합당하다고 봐요. 저는 네. 왜냐하면 이제 결국 그래서 이제 법원이 판단한 거는 어떤 선물이 오갔을 때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대가가 있었어야 하느냐 이제 그걸 따진 건데 이걸 이제 특검이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거는 의례적인 거라고 이제 공소장이 돼 있으니까 의례적인 걸로 재판부가 판단했겠죠. 근데 이제 아무리 빌드업의 과정이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뇌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게 800만 원짜리고 사실 고가인 거고 그래서 이게 과연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사람에게 그냥 공짜의 마음으로 줬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심리적 논란은 저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아무런 이제 대가가 없는 800만 원짜리지만 배로 대가가 없이 이렇게 전달됐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죄를 묻기는 어렵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대법의 이제 근대형사법의 취지가 불확실할 때는 이게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줘야 한다. 막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제 2심에서 이걸 다툴 여지를 그럼 얼마큼 여기에 대한 또 증거 보관 해낼 것인가. 뭐 저는 그게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보강해서 추가적으로 뭘 내놓느냐가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무죄가 나온 게 사실 2022년 이 4월에 받은 샤넬백 하나만이 아니죠. 크게 혐의로만 봐도 지금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여론조사 이게 다 지금 무죄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구형이 지금 10분의 1이 나온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뜻밖의 부분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게 기사 보면 특검 구형 10분의 1 수준 주가 조작 방조 혐의는 판단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요거 CG를 같이 보겠습니다. 김건희 자금과 주식이 시세 조정에 동원될 가능성을 인식을 한 걸로 보인다. 누구도 주가 조작 사실을 알려준 바가 없기 때문에 공범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조작 방조로는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는데 이 여부가 공소장에 안 담겨서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박정환 교수님. 보통 저희도 이제 법조 출입하고 그러면은 보잖아요. 그러면 서로 무슨 죄다. 근데 서로 이게 아니더라도 이런 죄가 예비죄로 사실 공소장에 들어가곤 하는데 지금 얘기는 재판부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주가 조작 방조 혐의는 공소장에 담기지 않아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 특검은 무조건 공모했고 무조건 유죄 100% 나온다라고 자신했던 겁니까? 어제 판결을 보면서 네. 가장 복장 터진 부분 중에 한 대목인데요. 네. 아니 글쎄요, 특검이 너무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거 아니냐. 공범이라고 하는 확신과 입증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방조죄를 과감하게 뺀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공범의 입증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과거에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판례로서 관련자들, 쩐주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미 뭐 방조죄로 처벌을 받은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방조죄가 당연히 같이 추가됐어야 한다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데, 아니 어떻게 공동 정범일에 대한 기소장에는 있는데 방조죄는 없었던가? 특검 도대체 뭐 한 거냐? 이런 이제 좀 어이없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죠. 네. 재판부 입장에선 김치찌개를 주문해서 김치찌개만 봐야지 내가 여기다 돈가스를 내 맘대로 얹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임주혜 변호사님, 그럼 이 부분 방조죄를 추가로 얹어서 2심에는 또 갈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갈 수 있습니다. 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방조 혐의가 추가가 되고 방조 혐의는 어제 있었던 1심 판단만 보자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제 재판부는 분명히 했습니다. 김건희 씨 역시도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지금 시세 조정 가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계좌가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인식을 본인이 하고 있었는데 네. 문제는요. 공범이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보자면 지금 시세 조정을 한 세력은 이미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세력과 김건희 씨가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우리 함께 시세 조정하자라는 공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김건희 여사가 이거 이상하다라는 건 알 수 있고 네.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는 부분은 공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서만 처벌이 가능한데 공소장에 방조범은 담기지 않았던 거죠. 특검이 왜 그렇게 했는가 또 선회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네. 이미 주가 조작의 주범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회장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나왔습니다. 형량이 상당히 낮게 이미 정해져 있어서 적어도 공범으로 함께 처벌이 돼야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주의 역할을 했다고 했다면 법리적으로 봤을 때 공범 성립이 어렵겠다. 방조를 추가했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하지 않은 것인지 방조가 추가가 안 된 부분도 어제 판결을 보고서야 알았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방조죄가 없었다는 거에서 아마 박창원 교수님은 어제 가장 복장 터지는 대목이었어요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쨌거나 이 결론은 이래 무죄 저래 무죄 요래 무죄 해갖고는 샤넬백 받은 것만 인정, 목걸이 받은 것도 인정해서 1년 8개월이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1년 8개월. 를 하긴 했지만 우리 지금 구형이 15년인데 10분의 1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김 여사를 꾸짖긴 꾸짖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판결 선고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형무등급 그리고 추무리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인 두비오 프로레오, 즉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야. 평소에 잘 못 들어본 건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형무등급 추무리불량이다. 네, 이 처음에 이 형무등급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지위 신분의 차별이 없어야 된다. 등급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물, 이 불량, 이 사물을 대할 때 양쪽으로 나뉘어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재판부가 쓰면서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냐? 이 법 적용에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걸 또 썼다. 이것만 쓴 게 아니죠. 여기 또 나옵니다. 거미불로 화이불치. 저희 이번 키워드기도 하죠.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 상당히 박식한 재판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수영 위원님, 재판부의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공소장 내용으로 판단을 따박따박 증거로 해서 내가 봤을 때 1년 8개월을 주지만 하지만 너 이러면 안 되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준열한 꾸짖음이죠. 네.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정말 최고의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법에 따라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1년 8개월 10분의 1을 구형하지만 그 처신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고 준열하게 꾸짖은 거죠. 그때는 고개를 많이 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좀 다 전반적으로 다뤘는데 왜 이렇게 특검이 부실하게 수사했을까? 저는 그 특검 중반에 있었던 민중기 특검에 대한 그런 어떤 신뢰 논란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분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부정한 정보를 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검찰청을 해체한다고 했을 때 특검에 파견된 검사 10여 명 이상이 원대 복귀하겠다고 사실상 폐업에 들어갔던 그 시기가 네. 있었어요. 10월 무렵에. 저는 그 한 달 어간이 가장 이렇게 좀 부실하게 됐던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김 여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핵심이 하나예요. 2심에서 법리를 추가하거나 증거를 추가해서 공소 변경하면은 더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1심의 판결은 굉장히 1년 8개월 형량은 낮아 보이지만 공직자 최고의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정말 그 엄정하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참 추상 같은 꾸짖음이 있었던 거를 저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 되새기고 김 여사 측이나 변호인단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아주 매운 선고였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재판부의 꾸짖음을 쉽게 흘려들으면 안 된다. 1년 8개월 놔두고 좋아할 게 아니다. 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 지금 조목조목 사자성어를 써가면서 막 이렇게 혼을 냈는데 사자성어만 쓴 건 아니죠. 라틴어도 썼습니다. 이거 이렇게 읽는 거래요. 인두비오 프로레오. 네. 이게 무슨 뜻이냐?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게 라틴어였었군요. 네.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건데 요걸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래이래해서 무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보면 박정환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도 내가 뭘 더 할래도 입증이 안 돼. 애매하니까 애매할 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서 좀 무죄입니다라고 좀 더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황상으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정황상으로는 유죄인 것 같은데 정말 이것을 확실하게 이거 유죄 맞네, 이거 증거 보니까 딱이네 이런 거 없을 때는 소위 말해서 피의자한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네. 문제는 저게 과거 다른 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됐냐. 국민들이 느끼는 법감정은 네. 소위 말해서 유전무죄 뭐 무전유죄라고 했을 때 왜 그걸 느끼겠습니까? 소위 권력이 있고 돈 가진 사람들에게는 저것이 칼같이 적용되는데 일반 서민들에게는 저런 법률이 잘 적용이 안 된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형무 등급하면서 뭐 어려운 말 썼는데 결국은 저런 어려운 고사성어로 김건희의 형량을 낮춰주고 또는 무죄로 해준 게 결국은 일종의 말하면은 권력자들의 봐주기 아니냐. 뭐 전직 영부인이라고 그래서 또 특별하게 처벌할 수 없다라는 말이
서민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면 좋겠는데 사실은 전직 영부인이어서 너무 봐주게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은 추상같이 꾸짖었는데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은 걸 보면 너무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밖에 처벌 못해? 라고 하는 게 아마 국민 대다수의 감정일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참 법이 물론 뭐 영부인에 대한 법적인 지위가 권한은 참 무궁무진한데 책임은 아무것도 지지 않는 자리라고 하는 법적 미비가 이런 참사를 낮은 형량의 어떤 원인이 됐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부인의 어떤 법적 지위 문제, 이 부분 특히 고위공직자의 가족 문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사회적인 여파가 굉장히 클 것이고 새로운 기준이 좀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영부인이란 지위 자체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예 그냥 제도적으로 좀 시스템적으로 법적으로 뭘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번 사안이 특검이 입증을 제대로 안 한 거냐 아니면 이 정도 하면 전엔 됐는데 재판부가 봐준 거냐라는 얘기들이 같이 지금 나오고 있죠. 뭐가 진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8개월을 받은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는 아까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 여사 이 선고 이후에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같이 볼까요?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지적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건 특검의 입장이죠. 특검 입장 같이 볼까요? 특검은 법원의 판단,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유죄가 난 것마저도 이것도 미흡합니다. 바로잡기 위해 항소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예측이 되는 반응이에요. 네. 김 여사 쪽은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특검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항소합니다. 라고 할 법한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특검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김 여사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증거와 법리에 입각했을 때는 당연히 무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강압 수사 또 위법 수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특검이 그러한 위법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특정한 계층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조속히 항소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김 여사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박정환 교수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 무죄 난 부분은 당연히 그거는 검찰이 잘못 기소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것도 무죄 난 거는 검찰 항소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네, 물론 피의자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특검이 항소를 하지 않기를 바라겠죠. 또 그러면서 니들은 항소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왜 특검 항소하는 거 가만히 보고 있냐 아마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일단 법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공소장의 법리 적용을 잘못한 게 눈에 너무나 보여요. 일단은 공동정범이라고 기소를 했지만 방조죄를 넣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안 넣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국민들이 공감하고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기계적인 항소. 1심에서 뭐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항소.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사 재판할 때도 정말로 국가가 너무나 잘못했다는 게 명백한데도 검찰은 그런 수십 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항소를 해왔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계적인 항소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였는데
제 눈에 물대기식의 해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얘기는 기계적인 항소를 하지 말라는 거지. 이번처럼 누가 봐도 공소장에서 잘못 이 예비죄 넣지 않아서 무죄가 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2심에서 넣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 해석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최수영 위원님. 뭐 사실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이번 사안은 전 국민적 관심과 그다음에 예산, 인력을 다 투입했던 특검의 결과물을 봤을 때 태산, 명동, 서일필 태산을 아주 흔들었으나 결국 그것은 쥐 한 마리였다는 얘기예요. 오늘 고사성어가 많이 나옵니다만 네. 저도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 매우 뼈아픈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당연히 항소를 할 걸로 봐요. 아니 그렇게까지 한 수사가 이렇게 10분의 1로 형량이 나오는데 특검이 항소 안 한다? 그럼 이거는 뭐 당연히 특검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하긴 하겠죠. 그러나 저는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항소하면 안 된다. 정말 다시 한번 그러면 또 다른 재판부와 엄청난 법리와 증거 다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입증해야지 네. 이런 식으로 부실하고 허술하게 한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인력과 예산 낭비다. 그런 측면에서 특검은 정말 막중한 또 이제 위치를 부여받았다. 앞으로 많은 특검들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무용론이 계속 될지 안 될지에 기로에 섰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지금 약간 뼈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거 이런 식으로 대충 해갖고 무죄 엄청 나오게 만들어 놓고 지금 태산명동 서해필 돈 많이 들어가는데 돈 많이 들여서 또 비슷하게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특검들은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어제 김 여사에 대한 이 여러 가지만 무죄가 나온 게 아니고 또 다른 게 무죄가 나왔죠. 지금 저쪽에서 또 무죄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느냐? 국민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대장동 닮은 꼴 위례개발 특혜, 유동규, 남욱 등 전원 1심 무죄입니다. 네, 여기도 좀 무죄가 지금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 최지우 변호사가 이 김건희 여사 측의 변호인이 아니 뭐 이거 1심에 무죄 나오면 그러면 항소하지 말라 그랬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것도 사실 이미 대장동 항소 포기로 논란이 한바탕 있고 난 뒤죠. 임주혜 변호사님. 이거는 항소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항소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어제 무죄가 나왔던 그 이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떤 내부의 비밀을 전달을 한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것이 비밀에 해당하고 이것이 전달되었다라는 부분은 인정이 됐는데 네. 그래서 얻은 이득, 그 이익이 잘못 기소되었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지점인데요. 그 내부 정보를 가지고 이들이 이득을 본 건 사업자로서 선정된 부분이지 네.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사업이 다 이루어져서 받은 배당액이나 이득액을 현 시점에서 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지위 획득이라는 부분은 지금 공소장에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재판부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항소심으로 가서 네. 구체적으로 이들이 얻은 이득이 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찰 측에서 입증을 한다면 다른 판단 나올 수 있는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여사 건이랑 뭐 비슷하게 그냥 평행이랑 비슷하게 지금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것도 항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의 말씀인 건데 이게 또 그래서 법리가 그러니 그렇게 하느냐의 여부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박정환 교수님 항소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항소를 할 거라고 봅니다. 아, 할 왜냐하면 거다. 사업권을 갖다가 받은 부분을 기재하지 않고 네. 내부 정보가 곧바로 이익이다라고 소위 기소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득을 줬다, 즉 배당 이익을 갖다 줬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사업권 받은 게 이득이다라고 이제 다시 바꿔서 공소장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렇더라도 과연 이걸 유죄로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즉 사업권을 받았다고 그래서 당시에 사업권 얻으면 곧바로 이익이 보장되는 상황이었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아파트 진짜 저거 사업할 당시 14년 당시 우리가 대장동 때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네. 그때는 아파트가 부장이 안 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업권 얻는 게 거기서 어떤 이득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오히려 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항소를 했을 때 과연 유의미한 어떤 판결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아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방조죄로 유죄가 이미 확정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넣었어야 될 걸 안 넣은 부분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권을 갖다가 안 넣었으니까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겠지만 사업권 자체가 곧 이득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실체적인 이득이 있는지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항소를 할지 말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 별개의 건이긴 합니다. 김 여사 건과 이 위례 신도시 건은 다른 건이에요. 근데 둘 다 특검이 했죠. 특검이 했는데 다 뭔가 부실하게 지금 뭐 나온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다른 특검들은 그럼 잘 일하고 있는 거야라는 요거 좀 수정을 합니다. 네. 위례 신도시는 특검이 아니라 검사가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그러면 다 약간 뭔가 좀 부실하게 나왔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게 어제 김 여사의 이 선고를 보고 여기로 좀 나비 효과가 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명태균의 여론조사 공짜로 받은 혐의 무죄. 이거 오세훈 시장 재판에 영향 주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명태균 씨 과거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네. 지금 들어보면 지금 이 명태균 씨가 막 큰 소리를 막 치죠. 그랬는데 결국 이거 지금 1심 재판부에서 무죄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임 변호사님, 이 오세훈 시장 재판에 이게 영향이 가는 거 아니야? 같은 재판 아닙니까 사실상?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명태균 씨와 오세훈 씨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받으면서 그 가운데 많은 관계가 있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제 판단을 보자면요. 명태균 씨의 성격을 인쪽에 판촉 행사를 하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에게 본인이 여론조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일종의 프로모션을 제공한 것, 누구에게나 이런 결과를 제공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 이들과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유리한 판단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조가 좀 다릅니다. 어제 있었던 판단은 무상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부분이 무상 제공이 오히려 금전적으로 이득을 본 거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안 된 것이고요.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3자가 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습니다. 이 대납을 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또 별개의 쟁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오세훈 시장의 재판에서 다뤄질 쟁점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같은 사건이지만 보는 이 적용되는 요 시각 자체가 좀 다르다. 제3자 뇌물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오 시장 건에서는 또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명태균 씨 여론조사 사건으로 된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도 얼마 전에 시작을 했죠. 지금 공판 준비 기일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담당 부장 판사가 이진관 부장 판사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건 관련해서 이 김건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선고가 있으면 요거 관련 내용을 내가 좀 확인을 해볼 겁니다라고 어제 선고가 나오기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여기에도 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1심 있고 2심이 어떻게 또 달라질지 몰라요. 하지만 많은 부분 약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어제의 1심 선고였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로 좀 가볼까요?